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저 미자씨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닌 제 삶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1막 균열의 시작. 결혼 27년. 남들은 저희 부부를 인꼬부부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빠였죠. 저는 그를 굳게 믿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제 가정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씩 변해가던 그때부터. 여보, 요즘 통 입맛이 없어 보이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건강도 생각해야지.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으려 했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도 신경 쓰였습니다. 휴대폰을 제게서 감추는 남편의 모습에서 섬뜩한 기시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슬쩍 보려 하면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감추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의 눈빛에서 이미 진실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2막 수상한 낌새. 수상한 낌새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처음 보는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저 회사에서 회식이 잦아서 그래라거나 나도 이제 나이 드니 꾸며야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우리 부부 동반으로 가자고 하던데. 미안해, 여보. 나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해. 주말인데. 요즘 통 쉬지도 못하는 것 같네. 어쩔 수 없어. 중요한 일이라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친구인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는 제 오랜 친구이자 저희 부부와도 친분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미자야, 너희 남편 요즘 바쁜가 보더라. 응? 왜?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손잡고. 어떤 여자? 설마.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젊은 여자였어. 쇼핑백도 여러 개 들고 있더라고. 너무 다정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숨었어. 아마 회사 동료겠지 뭐. 남편이 출장 갔다가 잠깐 들렀나 보지. 그런가? 근데 분위기가 좀 연인 같았어. 딱 봐도 그랬어. 영희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제 안의 불안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저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남편의 동선을 캐묻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3막 충격적인 진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의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웬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자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그 여자는 바로 제 친구 영미였습니다. 영미는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저희 부부와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제 남편은 영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사막, 폭풍전야.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제 안에서 두 개의 제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잠이 안 와? 아니,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무슨 생각? 나한테 얘기해봐.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미자 씨 당신 영미랑 만나는 거 알아? 뭐라고? 내가 다 봤어. 지난번에 백화점에서도 봤고 어제도 당신이 영미랑 같이 레스토랑 들어가는 거 다 봤어. 변명해봐. 어디 한번 변명해보라고. 남편이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남편이 사과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오막, 절망과 분노.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영미와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제 남편이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며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미는 내 친구잖아. 너희 둘 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희 둘을 믿었잖아. 정말 미안해, 미자야.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죽을 죄를 지었어. 한순간의 실수? 몇 달 동안 나를 속여온 게 한순간의 실수야?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인생을 망쳤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 수 있겠어? 내 심장이 다 찢어졌어. 저는 영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배신한 친구에게서 어떤 변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영미가 다정하게 웃는 모습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막, 영미의 남편을 찾아가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미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철저히 속고 있겠죠. 저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영미의 남편에게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혼자만 지옥에 있을 순 없었습니다. 미자 씨, 웬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영미는 지금 집에 없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일인데요? 들어오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과 영미가 바람이 났어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직접 봤어요. 백화점에서도 봤고 어제는 레스토랑에서 같이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제 남편도 다 인정했어요. 몇 달 전부터 만나왔다고요. 말도 안 돼. 영미가 그랬을 리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도 저처럼 속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세상에. 영미의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혼자만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미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7막, 영미의 절규. 영미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자,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남편한테 찾아가서 그딴 소리를 짓걸려? 너 미쳤어. 내가 무슨 말을 했든 다 사실이잖아.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 나는 너처럼 한가하게 불륜이나 쫓아다닐 시간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어. 당신이 먼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남편과 바람 피우면서 내 친구 행세를 했다는 게 말이 돼? 이젠 내 남편한테나 잘해줘. 나는 내 남편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신은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아니, 애초에 친구였던 적도 없었겠지. 영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의 목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마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늘 바쁘다고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외로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그게 외로워서야? 이건 변명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했으니까. 나도 여자라고. 사랑받고 싶었단 말이야. 사랑? 이게 사랑이야? 이건 배신이고 기만이야. 당신 정말 실망이야. 나중에 영미의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미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탓했다고 합니다. 영미의 남편은 더 이상 영미를 믿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했습니다. 8막 선택의 기로.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수천 번도 더 이혼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미련하게도 그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미자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아빠 요즘도 밤늦게 들어와.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엄마가 웃어야 우리도 행복해.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고통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다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용서해주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무엇이든. 첫째, 영미랑은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완벽하게 관계를 끊어. 지금 당장. 둘째, 다시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절대. 셋째, 우리 부부 상담받자. 이 모든 걸 당신이 감당해야 해. 알았어. 다 할게. 정말 미안해, 미자야. 정말 용서해줘.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구막, 상처 그리고 치유를 향한 발걸음. 남편과의 관계는 이전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불쑥불쑥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의 상처를 보듬어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미자 씨, 남편분을 다시 믿기 힘드시겠지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미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쉬운 길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영미와는 이제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그녀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배신감은 여전히 저를 짓누르지만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가정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영미의 남편은 영미와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부디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단지 제 슬픔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아프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